예, 반갑습니다. 수학여 신우입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 지수의 확장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지수는 중학생 때 자연수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 지수 법칙을 배우면서 2의 4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을 계산할 때 2의 9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지수를 자연수에만 제한하지 않고 뭐 2의 뭐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뭐 2의 마이너스 5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의 정수가 나오거나 뭐 유리수가 나오거나 심지어 실수가 나오는 상황, 이런 것도 이제 해보게 될 겁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죠, 언뜻 보기에는. 아니, 굉장히 부자연스러운데 이 단원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의 결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중학생 때 썼던 지수 법칙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정의를 좀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돼서,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정의 몇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원리 책 설명을 봐도 좋고, 지금 오른쪽에 그 학교 교과서에서 쓰는 내용을 잠깐 발췌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정의가 나오는데 그 정의를 서술하는 논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논리 얘기해보면, 우리가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는 지수 법칙을 많이 해봤죠.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는 지수 법칙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수까지 0 그리고 음의 정수까지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 검은색 네모식에 둘 중에 한 숫자를 이제 0이라고 해봤을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빵제곱 곱하기 n제곱이면은 0 더하기 n이니까 그냥 a n제곱이네요. 그러면 이 숫자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a의 n제곱에다가 곱했는데 그냥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왔어. 3에다가 뭘 곱하면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3 나올까? 1이죠. 1.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0일 때를 어떻게 정의하냐? 1이라고 정의한다 이겁니다. 정의, 이거는 정의. 약속한다 이거야. 이 약속을 하는 이유가 왜 약속하냐면 지수가 0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a라고 하면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숫자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2의 세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것도 지수 법칙으로 한번 써보면 요렇게. 그래서 음의 정수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이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수를 뭐라고 정의해야 되는가? 우리가 0제곱은 아까 1분 전쯤에 1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러면 이 빨간색 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오른쪽 까만색은 분명히 8인데 8에다가 뭘 곱하면 1이 되는가? 곱해서 1이 될 때 이 빨간색을 8의 역수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 숫자를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거야. 자, 그래서 지금 한 3분여 동안 얘기를 좀 해봤는데 결국은 이 정의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개념 원리 책 17쪽에서 지수가 빵인 경우는 1, 그 다음에 지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뭐다? 역수다 이렇게. 자, 요거는 좀 별표 쳐두면 좋겠어요. 자,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 꼭 외워놓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참고 정도는 이제 줄 쳐두면 좋습니다. 0의 마이너스 1제곱 같은 건 정의하지 않습니다. 0의 마이너스 1제곱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0의 역수? 0의 역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0의 역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0의 0제곱 또한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두 번째 내용 읽어보면 지수가 정수일 때의 지수 법칙. 여기 검은색 네모친 1, 2, 3, 4번을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10초 동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봤어요? 10초 동안? 네, 다시 한번 보면 좋아요. 어때요? 중학생 때 했던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예, 그대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대로.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정수일 때를 더 넘어서서 이제 지수의 분수가 들어가도 우리는 지수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개념원리책 18쪽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원리책 18쪽에 이제 지수가 유리수일 때에 대한 정의도 나오고 여기 오른쪽 내용 역시 교과서에서 발췌를 해온 겁니다.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까지 이제 한번 확장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수 법칙 뭐 x에 이렇게 y제곱 이걸 이제 a의 xy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그래서 여기 x 자리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 볼 거냐면 x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3분의 2라고 3분의 1이라고. 그러면은 y분의 1이라 할까? y분의 1 하겠습니다. y분의 1. 자, 그러면 a의 y분의 1에다가 y를 곱해요. y분의 2라 할까? y분의 2라 하겠습니다. y분의 2. 그러면은 이게 a 제곱이 나오잖아. 아니 그러면 이 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이 수를 이 연두색 네모 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은 y제곱 했을 때 a제곱이 되지. 다시 이 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y제곱 했을 때 a제곱이 되는 수지. a제곱이 되는 수. 그러면 이 연두색 네모의 수는 a제곱에 y제곱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a제곱에 y제곱근 하면은 이렇게 쓰잖아, 표현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a의 y분의 2라는 이 지수 표현을 요렇게 쓰기로 정의한다 이겁니다. 정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세제곱근 4라는 것을 이제부터 지수 표현을 쓸 때 이 빨간색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지수 표현 써보자면 숫자 2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약속하자 이거예요.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5제곱근 8. 그러면 5제곱근 안에 2의 세제곱 있으니까 네모 자리에 얼마? 5분의 3 쓰자 이거야. 이 빨간색 표시한 거를. 자,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로.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도 보면 여러분 역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잠깐 10초 동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일시정지 좀 누르고 보라니까 왜 안 봐? 자, 그래서 보면 어때? 똑같아. 또 앞에 페이지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야. 똑같지? 자, 그래서 이 단원의 결론, 지수가 어떤 숫자가 오든 우리는 지수 법칙 쓸 수 있다.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비교를 하나 해볼 게 있어서 비교를 잠깐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과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을 한번 비교해 보면 뭐 지금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봤을 때 우리가 중학생 때부터 해왔던 지수 법칙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 밑의 제한 범위가 조금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밑의 제한 범위가 좀 달라진다는 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죠. 그러면 왜 이게 달라지냐면 자, A가 0 아니고 B가 0 아닌 수 안에는 뭐 A가 음수인 상황도 있고 뭐 다양하죠. 이 안에 이제 부분집합으로 A가 양수 그리고 B가 양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더 이렇게 제한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4제곱근 27이라는 거를
숫자 3의 몇 분의 몇? 4분의 3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유리수라는 게 양의 거듭제곱근. 지수가 유리수라는 것의 뜻이 지금 양의 거듭제곱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밑이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밑이 반드시 양수여야 돼. 밑이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이거 어떻게 써야 돼? 4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중에서 실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를 유리수 이상의 범위로 쓰려면은 꼭 주의할 점이 밑이 반드시 양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별표를 좀 쳐두면 좋아요. 다시 자 개념 원리책 18쪽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별표를 좀 쳐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의사항도 이제 별표를 쳐두는데 이런 거 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오류 찾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밑에 설명 18쪽 잠깐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에 4분의 10이지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을 해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8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완전 잘못된 설명이야. 완전 잘못된 설명.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이게 지금 여기 첫 단추부터 벌써 잘못 꿰어졌어. 이 빨간색 네모부터 벌써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냐면 지금 지수를 유리수 표현을 썼지. 지수를 유리수 표현 쓰려면 반드시 밑이 뭐여야 된다고? 밑이 양수여야만 한다고. 밑이 양수여야만 하는데 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간단한 문제의 지수 법칙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20쪽 보면 좋습니다. 책 20쪽에서 간단한 적용 한번 해보겠어요. 먼저 9번 문제. 자, 지수가 빵제곱이면 1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9번의 첫 번째 건 1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간단하게 풀어보면 좋은데 자, 2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수가 음수인 경우는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 역수라고. 다시 뭐라고? 역수라고. 자,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3제곱의 역수다. 9분의 1이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4번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예, 해봤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괄호 3번 지수법칙으로 2분의 1의 역수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거의 4제곱 생각하는 거니까 2분의 1의 역수는 2입니다. 2. 파란색 표시로 해야지. 그러면 2의 4제곱이니까 16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자, 빵제곱 얼마? 빵제곱은 항상 1. 그 다음에 먼저 지수가 마이너스면 역수를 꼭 생각하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17 되겠어요. 자,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 밑에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밑에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자, 저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짝수번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홀수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짝수번 2번, 4번, 6번 빠르게 가보면 자, 일단은 밑을 통일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5의 제곱이니까 25가 자, 처음이니까 조금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5의 3분의 4제곱 쓰고 그 다음에 5의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5의 3분의 3이니까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해보면 32는 2를 5번 곱하면 나오는 숫자고 4는 2를 2번 곱하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숫자 2의 2분의 5제곱 나누기 숫자 2의 2분의 1제곱. 자, 그럼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죠. 그렇기 때문에 2의 2분의 4제곱이어서 자, 4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괄호 6번도 해보면 괄호 6번은 요렇게 연두색 동그라미끼리 먼저 곱하니까 자, 얼마 나오냐면은 2의 마이너스 8제곱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8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지수는 먼저 역수 생각하고
그거의 8제곱이니까 25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번에 왼쪽 3개 1, 3, 5번 해보면 좋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해봤니? 그 일시정지 좀 누르고 해보라니까. 야, 2분이면 풀겠다, 야. 에? 자, 보겠어요. 괄호 1번부터. 여러분 믿어도 되겠죠? 아이, 그럼. 여러분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 다음에 괄호 3번 해보면 3의 2분의 1제곱을 자 나눠요. 여기도 지수끼리 곱하니까 3의 2분의 3. 자, 그럼 지수끼리 빼니까 3분의 1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번 보면 먼저 동그라미 친 거 먼저 계산하면 지수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100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구나. 그러면 먼저 파란색 네모 친 거, 자 100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역수 먼저 생각하면 100이고요. 100제곱이라서 1만 만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7, 8, 9, 10번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할 것 같아요? 괄호 7, 8번 같은 거 해본다면 뭐야? 지수끼리 빼나? 5에 2루트 5예요? 맞아! 이게 정답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저기 루트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다 할 수 있어.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 아니 도대체 이 값이 얼만데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앞에 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개념원리책 19쪽 보면 이제 지수가 실수일 때도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밑에 제한 범위는 유리수일 때랑 똑같고요. 밑에 1번부터 4번까지 앞에서 본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하냐면, 자, 이것도 역시 교과서에서 발췌를 해온 건데,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무리수 루트 2는 순환하지 않는 무함수수. 그래서 루트 2라는 수에 가깝게 점점 지수를 이렇게 해나갈수록 이 값이 어떤 일정한 수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자 여기 알려져 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서술을 하는 경우는 보통 교육 목적상, 교육 과정상 고등학생 수준에 맞춰 설명하기에 매우 어려운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다고? 닥치고 받아들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밑에도 이제 이렇게 서술돼 있지. 지수가 실수일 때 다음과 같은 지수 법칙이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닥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냥.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중학생 때 했던 것 그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이제 마저 해보겠습니다. 20쪽에. 그래서 7번, 9번, 10번 여러분 바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해봤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4의 루트 36 이렇게 표현되니까 4의 6제곱이네요. 그러면 2의 12제곱이라고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2의 12제곱이니까 1024에 4를 곱해서 409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9번이랑 10번 여러분들은 9번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10번 설명해보면 자, 밑이 같은 것들끼리만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5의 1제곱 곱하기 3의 파이면 뭐야? 그래서 자, 5 곱하기 9니까 45 이렇게 계산될 수 있어요. 일시정지 잠깐 누르고 한 10초면 9번 풀거든요. 해볼까? 10초는 좀 심했나?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자, 요 검은색 표시한 지수부터 3의 2 플러스 루트 2 오른쪽에 3의 2 마이너스 루트 2. 야, 근데 지금 좀 어렵다. 그러면 이게 그 더하기죠. 더하기. 그러면은 없어지니까 자, 3의 4제곱해서 정답은 81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 10개 문제를 일단 다 다뤄봤고요. 밑에 11번 문제도 보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요 11번은 연습을 꼭 잘해둬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거듭 제곱근을 유리수 지수로 표현해 보라는 뜻입니다. 괄호 2번 보면 괄호 2번에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걸 a의 4분의 5제곱 요렇게 쓰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아요.
오른쪽에도 설명이 있지만 이 앞에가 슉 이렇게 분모로, 그 다음에 주황색 동그라미 친 게 슉 이렇게 분자로,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오른쪽 검은색 동그라미 친 거 표현해 보면 a의 6분의 9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자, 검은색 2분의 3이니까 4분의 6이라고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정답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여러분 괄호 1번 금방 해볼 수 있어요. 바로 해보면 곱하기 a의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기 1이 여기서 나온 거지. 자, 그러면은 통분해 보면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해서 a의 6분의 5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의 확장과 관련된 기초 내용 설명을 했고요. 다시 한번 지금 한 20여 분에 걸쳐서 20쪽 문제도 풀어보고 앞에 내용도 설명했지만 결국 이 영상의 한 줄 요약, 한 줄 결론은 지수 법칙 그대로 쓸 수 있다. 이게 한 줄 결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몇 가지 정의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빵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분수 표현 이런 것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빵제곱은 1이고요. 지수가 마이너스면 역수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이렇게 분수인 경우 거듭제곱근 표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영상 길이상 이 정도 해서 잠시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21쪽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